아버지, 저희 이번 달 안으로 이사 갈 것 같아요. 뭐라고? 아버지는 여기 그냥 계시면 되세요. 저희만 나갈게요. 민준아, 무슨 소리냐 이게? 저희가 요양보호사 알아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요양보호사라니. 이 대화를 하기까지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건 제가 명예퇴직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8세 김철수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수원시청 환경과에서 33년을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삶.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정부의 공무원 조기퇴직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김 과장님, 이번 기회에 나가시는 게 어때요? 퇴직금도 더 받고,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좀 쉬셔야죠. 주변에서 하나둘씩 권유하더군요. 아들 민준이도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퇴직하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지호 봐주시면 저희도 좋고, 지호는 제 손자입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며느리 수정이가 복직을 준비 중이라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손자도 보고 좋지. 그렇게 저는 33년 공직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수원 영통구 신축 아파트. 아들이 전세로 얻은 32평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방 쓰세요. 제게 주어진 건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지호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낮에는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학원 픽업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수학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지호 대단한데? 손자가 웃으면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수정이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아버님, 지호 학원 픽업 시간 꼭 지켜주세요. 늦으면 학원에서 연락 와요. 아버님, 청소할 때 거실 구석구석 좀 해주세요. 먼지 그대로 있더라고요. 명령조는 아니었지만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확인하는 투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준이가 7시 반에 들어오니까 그 시간 맞춰서 밥 차려주세요. 33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한 시간 관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허리가 아파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좀 쉬면 나아. 그럼 저녁 준비는 하실 수 있으시죠? 민준이 오늘 회식 없대요. 제 건강보다 저녁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가사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구나. 며느리 수정이의 복직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우연히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제 방 옆이 부부 침실이었거든요. 여보, 내가 복직하면 지호는 어떻게 해?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게 요즘 아버님 허리도 안 좋으신 것 같고 병원도 자주 가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어쩌라고? 우리가 일 그만둘 수는 없잖아. 요양보호사 알아볼까? 낮 시간만이라도. 요양보호사.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그건 좀 아버지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쩌라고. 솔직히 아버님이 지호 케어하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요즘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봐주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저 임시 방편이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복직할 때까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지호를 깨웠습니다. 지호야,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할아버지,
5분만 더요. 안 돼, 늦어. 에이, 할아버지는 맨날 잔소리만 해. 그 말이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학교에 보내고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 주방, 화장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그들은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요. 오후 3시 지호 학원 픽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허리 통증이 심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잡아놨는데 시간이 겹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아버지 병원 가야 하는데 지호 픽업 좀 부탁할 수 있을까?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통화해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미안한데 오늘 지호 픽업 좀. 아버님, 저 오늘 면접 있어요. 꼭 가셔야 해요? 응, 예약이 잡혀 있어서. 그럼 병원 시간 바꾸시면 안 돼요? 지호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결국 병원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지호를 데리러 갔습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채로. 그날 밤 통증이 너무 심해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애들이 바빠서요. 괜찮습니다. 혼자 오시면 위험해요. 연락해 보세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응급실. 디스크 악화. 괜찮으니 걱정 마.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수정이한테 연락해 볼게요. 수정이에게서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 검사를 받고, 혼자 처방을 받고,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호가 좋아하는 요거트, 과일, 우유만 가득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자리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파 끝자리, 등받이가 불편한 곳, TV 리모컨도 제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지호가 만화 보는 시간이에요. 아버님, 저 드라마 보고 싶은데요.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전세 보증금 2억, 제 돈으로 얻은 집인데 왜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고 있을까? 며느리 수정이가 복직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걱정돼요. 괜찮아. 병원도 자주 가셔야 하고 지호 케어하시는 것도 힘드실 텐데. 괜찮다니까. 아버지, 사실은요.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알아볼까 해서요. 아버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요양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갈 만큼 늙었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편하게? 나를 떠넘기고 싶은 거지.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아버지를 위해서. 됐다. 알았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명절에 처갓집 가는 거 확정이냐? 네, 아버지. 3박 4일 다녀올 거예요. 아버지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그래, 알았다. 처갓집 방문이 2주 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전세 계약서, 보증금 2억, 제 퇴직금 전액이 들어간 돈이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6개월 후였지만 중도 해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전세 보증금 중도 회수 가능한가요? 집주인분과 협의하셔야죠. 그런데 요즘 전세 구하기 어려워서 웬만하면 가능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전세를 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달 안에 가능할까요? 한 달이요? 좀 급하신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다행히 집주인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살 곳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인천 계양구 원룸, 인천 계양구 고시원. 한참을 검색하다가 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시니어 원룸 마이너스 월 40만 원, 보증금 300만 원. 사진을 봤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문도 있고 화장실도 딸려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방 아직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 건가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인천 계양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 버스로 갈아타고 20분. 계양역 근처 조용한 주택가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조용히 지내세요. 방을 봤습니다. 5평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금 50만 원을 냈습니다.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3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아들 가족이 짐을 쌌습니다. 아버지,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게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그래, 잘 다녀와라. 아버지,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아침 7시 아들 가족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전 9시 이사 짐센터 기사님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짐이 이게 다예요? 제 짐은 박스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공무원 시절 상장들, 그리고 작은 라디오 하나. 네, 이게 다입니다. 68년 사셨는데 짐이 참 적으시네요. 기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68년을 살았는데 제 것은 박스 5개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가족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짐을 다 싣고 출발하기 전 집안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거실, 주방, 제 방. 2년을 살았지만 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민준아, 아버지는 이제 김철수로 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전세 보증금은 내일 통장으로 들어갈 거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 라디오를 놓고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을 가졌습니다. 명절 다음 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인천이다. 인천요? 왜요? 집에 편지가 있던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읽은 그대로다. 아버지는 이제 혼자 살 거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잘못은 없다. 다만 서로 불편했잖니. 불편하다니요? 저희는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좋았는데요. 민준아,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는 요양원 얘기까지 했잖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아버지 편하시라고. 편하게 나를 짐으로 여겼으면서 아버지 됐다. 아버지는 결심했다. 이제 김철수로 살 거야. 누구 아버지도 누구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철수로. 아버지, 저희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아니다. 오지 마라. 아버지, 민준아, 넌 내 가족이나 잘 돌봐라. 그게 아버지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인천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7시, 알람 없이도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깨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68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계양산 둘레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할아버지도 아닌 그냥 김철수로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공원 벤치에서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게 누구야? 박 과장이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선배였습니다. 박 과장님, 여기 어떻게? 나도 여기 살아. 작년에 퇴직하고 이사 왔지. 자네도? 네, 저도 최근에 이사 왔습니다. 가족은? 혼자 삽니다. 박 과장이 제 눈을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나쁘지 않지. 나도 혼자 산 지 1년 됐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더라고. 그러십니까? 자네, 내일 시간 되면 같이 산책하세. 여기 괜찮은 국밥집도 있어.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 과장과 함께 산책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사람끼리의 조용한 동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호가 보고 싶대요. 주말에 잠깐 뵈러 가도 될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점심 한 끼만. 그리고 저녁 전에는 돌아가거라. 주말 아들과 손자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는 너무 작아요. 할아버지한테는 이게 딱 좋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서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저희가 많이 부족했죠? 부족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였어.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야 하고 나는 나대로 살아야 하는 거야. 아버지, 민준아, 미안해하지 마라. 이게 서로한테 좋은 거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서 간단하게. 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심심하지 않으세요? 전혀. 할아버지는 지금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저녁 전 아들과 손자를 돌려보냈습니다. 아버지, 자주 연락드릴게요. 그래, 너희나 잘 살아라. 그들이 떠나고 저는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저 구름처럼 이제는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신가요?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참아야만 했던 시간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혼자 견디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